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최근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강원도 의원, 그리고 강릉시장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던 정당인의 음주운전 적발. 정치인들의 음주운전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 주간의 주요 사건이나 쟁점들을 일타시사에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심재범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해당 도의원에 대해서 사퇴와 제명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렇게 정치인들의 음주운전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임기 중이니까 네. 지난해 말에 도내 도의원이 음주 상태에서 이 운전대를 잡은 관계로 해가지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도의원이 2014년에도 동일한 건으로 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았고 강원도 의회에서 공개 사과라고 하는 징계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중에 벌써 두 번째 음주운전을 진행을 한 것들인데요. 도민의 눈높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거는 뭐 용납하기엔 좀 힘든 부분들이고, 또 지난해 9월에는 사회민주당 부대표로 있고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있는 분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 운전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법규를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고 집행하는 그런 공적 책임에 있는 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엄격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데 오히려 이런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제 지방의회 의원의 어떤 준수 의무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청렴 의무나 뭐 품위 유지 의무. 그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윤리강령이라든가 윤리실천 규범에 대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 의회도 마찬가지고 기초단체 의회도 다 이 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 규정을 징계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경고, 공개사고와 출석정지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에 1회 음주운전 했을 때 해임부터 감봉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회인 경우에는 파면, 강등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 자체가 기초의회나 광역의원들한테 상당히 좀 너무 약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을 했고, 강원도 의회도 아마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택적으로 재량이 발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고부터 시작해서 다 여러 개 이제 징계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의문이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회 음주, 재직 중인 경우에는 1회 음주운전만으로도 제명을 할 수 있도록 단일 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량이 개입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거 때 보면 입지자들 경력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유권자들이 음주운전 경력 같은 것들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공천 과정도 그렇고 잘 걸러지지 않는 것도 있죠. 저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실 후보자들 중에 후보자가 한 7,500분 정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2,700분 정도가 전과가 한 건이라도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전과 중에서 40%가량이 음주 또는 무면허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선된 부분, 각 당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선자 28%, 그리고 국민의힘은 35%가 전과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게 각 당이, 근데 당규를 보면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5년 내에 3차례, 그리고 10년 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거나,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공천 부적격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운행이 될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중앙당에서 일일이 지역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공천 과정을. 그렇다 보니 지역에서 내 식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사람들 아니면 당선 가능성만 보고 이런 식의 중앙에서 정해놓은 당규를 좀 위반을 해서 좀 자의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이슈가 된 김에 무언가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심재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뭐 고무줄 잣대를 들여다내다 보니까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하는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는 것들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나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실제 강원도의 조례 규정을 본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출석 정지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두 번이 아니라 10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 규정에 본다고 한다면 이를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당내 공천 과정 속에서의 이러한 검증 절차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보면은 고무줄 공천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장 후보들만 저희가 따져봤더니 40% 가량이 그 범죄 경력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43% 정도가 단체장 중에서 음주 경력을 가진 후보자들이 출마하는 걸로 이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상당히 좀 완화된 잣대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자고 한다면 왜 그러느냐가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당내 기여도, 당선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당 공천위원장이 보통 지역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지방선거는 많기 때문에 이런 사천이라고 하는 개입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무력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중앙당에서 엄격하게 기준과 잣대를 적용을 해서 어떤 예외도 없게 처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적용되는 게 무엇보다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전같이 뭐 음주 문화가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요즘에는 사람 만난다고 꼭 술을 먹을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거죠. 강원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공개 사과 정도가 있고 또 경고, 그다음에 출석 정지가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강원도 의회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18군, 시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정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욱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 법은 강화되는데 처벌 수위가 막 높아진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 2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예. 일단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처벌 예외가 이제 벌금형, 그다음에 벌금형 다음에는 집행유예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집행유예 있으면 그 다음은 거의 예외 없이 실형 1년 정도 선고가 됩니다.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보다 가중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형의 어떤 그 강화가 됐느냐 이걸 떠나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행인 것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를 본다면 한 8.8%에서 한 5.4%로 음주교통사고가 상당히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2006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했을 때 음주운전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920건에서 지금 한 130건으로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어떤 형벌의 강화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국민들의 인식의 개선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도덕성 검증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 이제 지역 시도당에서 이제 그 공관위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보면 과연 객관적인 인사가 가가지고 심사를 하는가 아니면 자기 자당에 어떤 영향을 가진 현역 의원이라든가 시도당 위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장이 되는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인사가 개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와 18개 시군 간에는 좀 간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에서 보는 세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시도의 당에 전달되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도당에서도 심사를 하지만 사실 기초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심사 과정에 지역위원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소장님께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검증, 도덕성 검증은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난 8대 지방선거 과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전체 예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후보자들 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이 의원들, 후보자들이 이 다양한 범죄 경력이 있는 걸로 확인됐어요. 네. 많은 어떤 출마자 같은 경우는 무려 7번이 넘는 이런 범죄 경력까지 있었는데 물론 당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걸러지지만
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터링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더 법이 촘촘하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원칙을 좀 마련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이는 것들이고, 특히 당내 같은 경우에는 이 공천 심사와 관련돼서 이제는 엄격한 규정들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고, 또 윤창호법 이후에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게 이 허들을 만드는 것들이 무엇보다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번 일들을 계기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